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두 번째 방법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대입법이었어요. 대입법은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될 방법이어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배울 두 번째 방법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더 편하고 쉽고 좋긴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1단원에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어떻게 써먹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살짝 맛을 보긴 했어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수민의 농장에서 수확한 복숭아 3상자, 포도 2상자, 무게의 합이 21kg. 자, 그리고 복숭아 1상자, 포도 2상자, 무게 합이 11kg. 자, 그러면 이제 복숭아 한 상자가 어떻게 될까, 무게가?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봅시다. 일단 복숭아 3상자니까 복숭아.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자, 복숭아 3상자. 그 다음에 포도 2상자. 자, 포도. 자, 이렇게 총 5상자가 있는데 이 5상자의 무게 합이 얼마가 된다? 21kg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복숭아 한 상자 하고 포도 2상자, 포도 2상자의 무게 합이 얼마? 11kg. 자, 얘는 21kg.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복숭아 포도. 자, 복숭아 포도 몇 킬로? 11kg. 복숭아 포도 몇 킬로? 11kg겠죠? 자, 근데 복숭아 2상자가 더해져서 얼마가 돼요? 21kg가 됩니다. 자, 이게 몇 킬로죠? 11kg입니다. 복숭아 2개하고 11하고 합쳐서 얼마가 돼? 21.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요 복숭아 2상자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10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복숭아 2상자가 10kg야. 그럼 한 상자는 얼마가 될까? 5kg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럼 복숭아 하나가 5kg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뭐도 찾을 수 있을까? 포도도 찾을 수 있겠지. 왜? 복숭아 하나가 5야. 복숭아 포도가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11. 그럼 포도 2개가 합쳐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2개가 6kg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포도 한 상자는 얼마가 될까? 3kg가 되겠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좀 더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과정을 만들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복숭아 3상자와 포도 2상자에서, 자, 복숭아 3상자와 포도 2상자에서 복숭아 1상자, 포도 2상자 빼면 이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자, 복숭아 3상자, 포도 2상자가 있는데 거기서 복숭아 1상자, 포도 2상자 요만큼을 뺀다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을 빼내면 뭐가 남는다? 복숭아 2상자가 남는다. 복숭아 2상자가 남는데 그 무게가 얼마가 된다? 10이 되겠다. 자,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복숭아 한 상자는 2상자가 10kg가 되니까 한 상자는 몇 킬로가 되겠다? 5kg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자, 복숭아 한 상자의 무게를 x, 포도 한 상자의 무게를 y라고 하면, 자, 요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면 복숭아 3상자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당 x니까 3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포도 2상자니까 하나가 y니까 2y. 자, 이게 합이 얼마가 된다? 21. 이런 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 한 상자, 포도 2상자 무게의 합이 11. 그러면 복숭아 한 상자니까 x, 그 다음에 포도 2상자는 2y는 11. 자, 동시에 만족이 되는 xy 값이니까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xy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 자, 이 연립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풀자. 자,
일단 1단계에 보면은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들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만들기. 이 문장은 앞에 대입법을 할 때도 똑같은 문장이 나왔었어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일 때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찾는 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 찾고 나머지 한 짝을 찾아주는 겁니다. 동시에 찾는 건 불가능해요. 어느 하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짝지어서 나머지 짝을 찾아주는 거. 자,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들기. 자, 대입법에서는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치기해서 문자 개수를 하나를 줄였죠. 자, 이번에는 줄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대입법하고 지금 배울 내용은 그 문자를 줄여 미지수를 두 개였던 걸 하나로 바꾸려고 할 때 쓰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미지수를 하나를 없애서 한 문자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들기. 그러고 나면은 그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 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짝지어지는 나머지 값을 다시 찾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뭘까? 제일 중요한 거 검산이지, 검산. 맞게 구했는지 두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쌍이 됐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풀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검산을 해서 내가 제대로 푼 게 맞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단원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자, 1단원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 기억나나요? 이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A가 B하고 같고 C가 D하고 같다면 자, 이런 경우에 뭘 만족한다? A에서 C를 빼는 건 B에서 D를 빼는 거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왜? A가 B하고 같죠? A 대신에 B로 바꿔치기 해도 되고 C하고 D가 같으니까 C 대신에 D로 바꿔치기 해도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A하고 C를 더하고 B하고 D 더해도 결과가 같겠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분수 표현을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나? 자, 그러면 자,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무슨 내용이었냐? 예를 들어서 0.23, 2땡, 3땡 이런 순환소수가 있다고 치면은 적당히 이걸 A라고 둡니다. A라고 두면 0.23, 23, 23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에 똑같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등식은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소수점 자리 맞춰주려고 100을 곱합니다. 그럼 100A는 23.232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00A하고 23.232323 점점점이 같은 거고 A하고 0.23232323 점점점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0A에서 A를 빼면 소수점 아래 부분이 다 없어지고 23만 남겠죠. 그래서 99A가 23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는 99분의 23 이렇게 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이 방법이 사실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주어진 식을 보면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걸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미지수가 x하고 y가 있어. 자, 그러면 1번 방정식의 좌변은 3x 플러스 2y죠. 우변은 21. 자, 2번 방정식에서는 좌변이 x 플러스 2y, 우변은 11. 같은 겁니다. 자,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걸 번호를 붙여줄게요. 자, 번호가 아니고. 자, 요 좌변에 있는 걸 A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변 B, 그 다음에 좌변 C, D의 우변 D 이렇게 생각하면 자, A하고 B하고 같은 거고 C하고 D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를 빼는 건 B에서 D 빼는 거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자, 눈에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3x 플러스 2y에서 C, x 플러스 2y 괄호 써줘야 됩니다. C를 전체를 빼는 거니까. 자, 빼는 건 뭐하고 같다? 21에서 11 빼는 거하고 같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y 마이너스 2y 없어지겠죠. 3x 마이너스 x니까 2x가 되고 우변은 10. 자, 그래서 2로 양변 나눠주면 x는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이 단계에 맞춰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들기. 자, A에서 C를 뺐어.
1번 방정식하고 2번 방정식이 있을 때 1번 방정식의 좌변에서 2번 방정식의 좌변을 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정리되고 이걸 전개하고 나면은 2y 마이너스 2y 어때요? 2y 마이너스 2y가 지워지겠죠? 그죠? 지워지면서 어떻게 돼? 미지수가 한 개가 남어. x만 남어. y가 없어지고 x만 남았어. 그죠? 자,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예요. 한 문자에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놓고 더하거나 빼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진행을 하고 이 내용 진행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든다. 그게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 여기에 해당하는 게 1단계. 자, 미지수의 값 구하기. 2x는 10. 요 1차 방정식을 요 식을 정리해서 요 식이 나왔죠. 요 1차 방정식을 풀면은 뭐가 나오죠? x는 5.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자, 하나의 값을 구했으니까 한 미지수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1번이든 2번이든 아무 식에나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되죠. 자, x가 5니까 2번에 대입을 하면 자 2번 방정식에 x는 5 대입합니다. 자, 어떤 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는지 써주는 게 좋다고 했죠. 자, 5 플러스 2y가 11. 자, 그러니까 5 이항시키면 2y가 어떻게 되죠? 6이 되죠.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다른 미지수의 값 구하기. 자, 요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한다? 짝지어서 나타내야 되니까 x는 5, y는 3 이렇게 나타내든지 아니면 순서상으로 5, 3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 했죠. 검산 꼭 해야 되죠. 마지막 단계. x가 5, y가 3이면 5 더하기 2 곱하기 3, 6, 11 맞죠? x가 5면 3 곱하기 5, 15 3이니까 2 곱하기 3, 6 15 더하기 6은 21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복숭아 한 상자의 무게는 얼마가 된다? 복숭아를 x라고 했으니까 5가 되고 포도 한 상자의 무게는 얼마가 된다? 3 뭐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방금 전에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든다 할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어떤 문자를 없앨 건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 미지수가 두 개야. 만약에 x하고 y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어떤 문자를 없앨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자의 개수에 절대값만 맞춰주면 돼요. 절대값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아직 헷갈리는 친구도 있으니까 자,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이렇게 얘기했을 때 1번 방정식 좌변을 A, 우변을 B, 2번 방정식의 좌변을 C, 우변을 D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지금 A를 보면은 2x가 있죠? 3y가 있죠? 2번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 2x가 있고 5y가 있습니다. 자, 2x, 마이너스 2x 개수를 보면 2가 있고 마이너스 2죠? 2하고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했을 때 0이 될까?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어.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어. 어떻게 했을 때 없어질까? 0으로? 더하면 없어집니다. 더하면. 자, 그러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A하고 C를 더하면 B하고 D가 더한 거하고 같다. 이걸 이용하면은 X가 없어집니다. X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A하고 C의 합은 2x 플러스 3y 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자, 이걸 합하면 더하면 7 더하기 9. 자, 우변의 합하고 같겠죠? 자, 그러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얘는 그냥 괄호 생략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2x 마이너스 2x가 어떻게 돼? 지워지죠? 절대값 2하고 마이너스 2는 절대값은 같죠? 그죠? 근데 부호가 반대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일 때는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다? 더하면 없어진다. 더하면.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y만 남습니다. x는 사라지고. 이해가 되나? 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 미지수가 있는데 1번, 2번 이렇게 보면 x, y가 미지수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x의 개수는 3이야. x의 개수가 2야. 같지 않죠? 일단은. 자, 근데 y의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같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같아요. 자, a, b, c, d.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지금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5y야.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값이 같아. 부호도 같아.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도 같아.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빼면 없어집니다. 자, 그때 쓸 게 뭐다? A에서 C를 빼는 건 B에서 D 빼는 거하고 같다. 뭐 아니면 C에서 A 빼는 게 D에서 B 빼는 거하고 같다. 이런 걸 이용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 자, 만약에 요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자, 요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A에 해당하는 게 3x-5y고 자, 그 다음에 C는 2x-5y인데 자, 이걸 뺄 거니까 괄호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순서 맞춰줘야 돼요. A에서 C 뺐으면 B에서 D, B에서 D 순서 맞춰줘야 됩니다. 9에서 3을 빼는 거하고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식 정리하면 3x-5y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y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y 플러스 5y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건 뭐야? x만 남겠지. 이해가 되나요? 자,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겁니다. 미지수 두 개 중에서 개수가 같은 놈,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놈이 있으면 걔를 골라서 부호까지 같으면 빼면 없어지고 부호가 반대야.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 더하면 없어진다. 이걸 이용해서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연습을 좀 해보면은 더 이해가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내용부터 정리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풀 때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겁니다. A에서 C를 빼거나 자, 이 얘기예요. 자,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A가 B하고 같다, C가 D하고 같다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1번, 2번 각각의 양변을 더한다. 그러면 A하고 C를 더하고 B하고 D 더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도 같다. 자, 그리고 변끼리 뺀다는 건 이거예요. 좌변에서 좌변 빼고 우변에서 우변 뺀다. A에서 C를 빼는 건 B에서 D 빼는 거와 같다. 아니면 C에서 A 빼는 건 D에서 B 빼는 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변끼리 뺀다는 표현이에요. 자,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자, 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절대값은 같은데 어떤 미지수의 개수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는 더하고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빼서 한 미지수를 없앤 후에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때 두 방정식에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절대값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x의 개수 또는 y의 개수의 절대값을 갖게 한 후에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말로 돼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로 돼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돼 막.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위에서 얘기한 건 아예 그냥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경우 자, 요 경우는 개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도 같은 경우 자, 근데 요 설명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의 절대값이 각각 다른 경우 이건 뭘까? 자,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다른 경우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치면은 x 개수가 2하고 3이야. y의 개수는 3이 있고 마이너스 5. 절대값이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절대값이 같아야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하나 없앨 건데 지금 얘는 2하고 3 같지 않고 3하고 마이너스 5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등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식이에요, 등식.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미지수를 없애서 푸는 방법은,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방법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자를 없앨 건가 그걸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없애려고 하면은 뭐가 같아야 되냐면 절대값이 같아야 돼.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 자, 그러면 뭘 없앨 건지부터 정합시다.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x 없앨게요. 자, 첫 번째 방법, x를 없애기. 자, x를 없앨 겁니다. 개수가 2, 3이죠.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6입니다. 자, 6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등식의 성질에서는 뭐가 있었냐? 양변에 같은 값을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자, 2를 6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를 곱하면 되죠? 3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방정식에다가 3을 곱할 겁니다. 이게 양변에 3을 곱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방정식에는 얼마 곱하면 될까? 3을 6으로 만들려고 하면 2만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에다 양변에 3을 곱하면, 똑같이 3을 곱하면 3, 3, 3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될까? 6x가 되고 3y에다가 3을 곱하니까 9y가 되고 우변은 15 이렇게 되겠죠. 2번 방정식의 양변에 20 곱해주면 20 다 곱해주면 6x가 되고 마이너스 10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1 곱하기 2니까 2 이렇게 바뀔 겁니다. 식이. 원래 주어진 방정식이 있었고 1번 방정식의 양변에 3을 곱하고 2번 방정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걸 3번, 4번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풀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2호 연립방정식입니다. 1번, 2번의 연립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모양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 3번, 4번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다를까? 아닙니다. 식의 모양만 바꾸는 거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의 모양을 바꾸는 거지 방정식을 구하는 다른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모양만 바뀐 겁니다. 1번, 2번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나 3번, 4번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나 같은 해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6x, 6x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값이 같아졌죠? 그죠? 부호도 같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다? 빼면 없앨 수 있습니다. 누굴? x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에서 좌변을 빼고 좌변에서 좌변을 빼면 어떻게 되죠? 6x 플러스 9y에서 6x 마이너스 10y. 자, 이거 괄호 쓸게요. 그냥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a, b, c, d 이렇게 얘기하면 a에서 c 빼는 건 b에서 d 빼는 거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식이.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6x 플러스 9y 마이너스 6x 플러스 10y는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 6x, 6x가 없어지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자, 9y, 10y, 동류항 19y, 13. 그러면 요 이 방정식을 풀면 y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 2, 3, 4 중에 아무데나 하나 넣어서 y 값을 찾은 걸 넣어서 나머지 짝 x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만약에 요 연립방정식,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까?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누굴 없앨 거냐면 y 없앨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y 없애기. 자, y를 없앨 건데 지금 여긴 개수가 얼마죠? 3입니다. 여긴 마이너스 5죠. 그냥 부호 생각하지 말고 그냥 3하고 5. 최소 공배수 얼마죠? 15. 자, 그러면 15로 만들 거니까 자, 1번 방정식에다가 얼마 곱해줘야 되겠다? 양변에 5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방정식에는 5였으니까 얼마만 곱하면 돼?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1번 방정식에 양변에 5 곱해주면 5 곱하니까 10x, 5 곱하니까 15y, 그 다음에 우변도 25. 자, 2번 방정식에 양변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9x가 되고 마이너스 15y가 되고 우변은 3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걸 3번, 4번 이렇게 얘기하면 1번, 2번 방정식을 푸는 거나 3번, 4번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나 같은 애가 나옵니다. 식의 모양이 바뀐 겁니다. 그냥 같은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A, B, C, D 이렇게 얘기하면 자, 15y 마이너스 15y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더하면 없어질 겁니다. A에다 B 더하고 A에 B 더하고 C하고 D 더한 거는 같다. 이걸 이용해서 Y 없앨 겁니다. 자, 그러면 10x 플러스 15y 그 다음에 플러스 9x 마이너스 15y
변끼리 더한다. 변끼리 더한다. 이 얘기예요. 이 표현이. 자, 우변은 25 더하기 3. 자, 그러면 15y 마이너스 15y 지워지겠죠? 그래서 남는 건 19x는 28. 이렇게 정리가 되면 x값을 찾을 수 있겠죠? x값 찾고 나서 1, 2, 3, 4 중에 아무데나 x를 집어넣어서 짝지어지는 y값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좀 이런 얘기가 이렇게 글로 돼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제 1번을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1번, 2번. 자, 보면은 얘는 깔끔해. 왜? x 개수는 1하고 5 달라. 근데 y의 개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 절대값이 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더하면 없어지겠지. 자, 그래서 자,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의 양변을 그냥 변끼리 더합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A, B, C, D 이렇게 생각하면 A, B, C, D 이렇게 생각하면 A하고 C 더하는 건 B하고 D 더하는 거하고 같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9 우변 더한 거. 자,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없어지겠죠? 남는 건 뭐가 돼? 6x가 되고 우변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9니까 마이너스 18. 그래서 양변 6으로 나눠주면 x는 얼마? 마이너스 3. 자, x값 찾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x는 마이너스 3 어디다 대입? 1번에 대입할게요. 1번이든 2번이든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 이어서 쓰면 자, x에다 마이너스 3을 더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y는 1. 자, 마이너스 4y는 이항되면서 4가 되겠죠.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지금 요 예제처럼 어떤 문자가 특별히 우리가 양변의 적당한 값을 곱하지 않아도 바로 없앨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이면 더하면 없어지고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같으면 빼면 없어지고.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어법, 가감법. 속어는 음속어 생각하면 됩니다. 음속어. 속어는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를 없애서 푸는 방법, 속어법 아니면 가감법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처음 배운 거니까 근데 처음 배웠지만 사실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복습 중요합니다. 알겠죠? 내용 정리 꼭 다시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